오늘은 제가 이 채널을 왜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첫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문득 지금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술을 보고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서은입니다. 이 아트브레이크 채널의 컨셉은 공연 및 전시 후기를 가장한 사유 및 철학 이야기인데요. 철학 얘기할 거면 도대체 왜 공연이나 전시를 매개체로 해서 이야기를 하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꼭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걸 좀 나중에 풀어보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너무 TMI 같아서 좀 나중에 친해지고 난 다음에 풀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조금 이르게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실은 우울증으로 꽤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거의 한 몇 년간을 집에만 있으면서 집에서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고 또 아예 이제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 날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의 몇 년을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 사는 게 맞나? 좀 제가 인형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 거면 살아있을 필요가 있나? 뭐라도 좀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정말 문득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밖을 나가봐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뚝딱 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한 3년 가까이 심리상담도 오래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작년에는 다시 취직도 하게 되고 나름 이제 일상을 다시 영위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취미를 찾아보게 됐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나름대로 좀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좀 발버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도 여전히 사는 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이제 좀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예술을 다시 접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교적 이제 허들이 낮고 접근하기가 쉬운 전시 관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제 물덕 친구의 추천으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도 뮤지컬을 한 3-4번 정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재밌다. 근데 뭐 거기서 끝. 이렇게 뭐 더 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었는데 그때 그 프랑켄슈타인 뮤지컬을 보면서 그 극이 주는 그리고 그 배우들이 뿜어내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완전 저한테 너무 와닿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주 휩싸여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서도 완전 오열을 했었어요. 실은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 극이 너무 절망적이어가지고 보기가 정말 힘든 극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중간에 인터미션 때 써놨던 글인데 이걸 보면 이 글에서도 좀 감정이 넘쳐 흐르는 거 보이시나요? 보면 이 극이 전체적인 내용부터 결말까지 완전 파멸! 다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해서 보는 거 자체로도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제 마음에 바뀐 게 너의 꿈속에서 난 괴물 그리고 산다는 건 이렇게 3개의 넘버였거든요. 보면 이제 제목만 봐도 좀 우울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가사들도 좀 그랬었고 그리고 또 극 중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아팠던 부분들을 너무 이제 후벼파는 것 같았고 또 이제 제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울기도 했지만 좀 화나기도 하고 그래서 슬픔인가 아니면 이건 좀 분노인가 이런 온갖 감정들이 정말 머릿속에서 폭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정말 머릿속에 온갖 질문들이 다 떠올라가지고 너무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튼 그날은 극이 끝나고도 감정이 진짜 가라앉지를 않아가지고 집에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감정을 가지고서 집에 가면은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이대로 집에 혼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같이 본 저한테 추천해준 그 친구를 잡아다가 술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술을 마시면서 그 친구한테 말로 막 와르르 쏟아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이제 그때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글로 막 쏟아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그 후에도 끝나지 않아가지고 며칠간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글로 쓰고 또 글로 쓰고 상담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나온 대화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생각하고 또 글을 쓰고 그렇게 이제 며칠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나름대로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 당시에 저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들어줘서 이게 좀 며칠 힘들긴 했지만 좀 계속 생각해보고 써보고 사유해보고 하니까 이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되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시부터 시작해서 공연까지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보러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그런 작은 깨달음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또 모으기 시작하면 저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던 그런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그 작품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이제 글로 계속 쓰기 시작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나를 마주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달래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너무 좋은 인연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돼서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지만요. 그래도 제가 봤던 그 수많은 작품들이 그때 저를 지탱해주고 도와줬던 한 축이었다는 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봤던 공연하고 전시를 개수를 세보니까 무려 98개를 봤더라고요. 여튼 공연 전시 본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들 덕분에 저는 지금만큼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고 지금만큼 또 살아있어서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요새 생각하는 게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왜냐면 이제 눈을 감았다가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이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잠을 자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하루하루 매일 즐겁고 기쁘고 설레고 이러다 보니까 좀 하루가 이제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여전히 좀 늦게 자긴 하는데 예전하고는 그래도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 나름대로 2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 2가지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와도 연결이 됩니다. 드디어 이유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좀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우주가 저를 아끼고 귀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사이비 아니고요. 종교도 없고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생각에서 기인한 건데, 이것도 2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제가 운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겪어온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최악의 순간만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한테 필요하다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가 찾아온다는 거. 책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형태는 상관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그때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으로만 찾아옵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건 다들 좀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약간 이건 운명인가? 날 위해 준비된 건가? 그렇게 느꼈던 것들? 저는 실은 이번에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제 역량이 좀 많이 자라나긴 했는지 이번에는 무려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혹시 이걸 보면서 지금 난가? 우리 얘기하는 건가? 하셨다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욱 빛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정말 덕분에 매일이 즐겁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대표님께서도 저랑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신기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해주신 말씀이 모든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다. 이 말 듣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분 되게 멋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이 채널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도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빛나게 되고 싶습니다. 여튼 저한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었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하나로 합쳐지면서 우주가 내가 아직 죽기를 바라지 않는구나. 우주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또 지켜보고 있고 나를 아끼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확장이 됐어요. 근데 왜 신이 아니냐, 왜 우주냐라고 하신다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느끼거든요. 이게 좀 진짜 쟤 뭐야?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냥 저도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고 계시다면 제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좋은 쪽이 좋겠죠? 그럼 제 말, 아까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제가 운이 정말 좋다는 거. 제 운 나눠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바랄게요. 매일, 언제나,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이것 외에도 한 가지 더. 제가 살아봐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깨달음이자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오롯이 혼자가 되어버렸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느끼는 지독한 고립감, 외로움, 쓸쓸함,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조금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을 때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그리고 그때쯤에 류시와 시인의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세 가지 구절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수행하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수행한다네. 우리는 우리와 연결된 모두를 대신해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이네. 두 번째는 하나의 존재는
단순한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 존재가 연결된 것이며 하나의 정신 역시 여러 정신이 하나로 모인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내가 잠들었을 때 누군가는 나 대신 깨어 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는 묵묵히 그 길을 걷는다. 내가 헛되이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 수행에 전념한다. 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우리와 연결된다. 이렇게 세 가지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그때조차도 그 어느 누군가는 나와 연결되어 있었을까? 얼굴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수행해 줬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그럼 이제는 내 차례일지도 몰라.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야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제 경험을 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는 그 누군가도 저처럼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어쩌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아보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으면 해서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단순히 공연이나 전시 작품을 본 후기를 넘어서 삶에 대해서 사유해보는 공간, 이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던 간에 지치고 힘들 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순간에도 언제든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저를 믿고 기대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먼저 이제 보고 느낀 것들을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또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놓고 언젠가는 때로는 제가 다시 무너지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해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니터 너머에 모르는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으면 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에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거나 그냥 얘기할 대상이 필요해질 때 저를 찾아주세요. 지금 당신이 저를 찾은 것처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이 나를 찾은 것처럼 나는 언제나 여기에서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